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국제보트쇼가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남구 간만동에 있는 무민사에서 최영 장군을 기리는 제사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사상구 덕포동 갤러리 부엌에서 지역 홀몸 어르신을 위해 생신상 차리기 행사를 마련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이 아닌 외딴 곳에 방치돼 있는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를 옮기자는 주민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국제보트쇼가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부산 국제보트쇼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외 요트와 보트 그리고 관광 상품들이 한데 모인 2023 부산 국제보트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해양 레포츠 산업의 현재 모습과 신기술의 발전 방향, 경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 요트와 보트 등 새롭게 개발된 친환경 제품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상용으로 한계를 극복한 전기를 이용한 보트는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기 보트를 이제 제작해서 이번에 전시회에 출품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운행거리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최초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건조 중인 세일 요트. 참신하고 감각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돋보이는 순수 국산 레저 전용 스피드보트 등이 총 망라됐습니다. 107개사 900여 부수 규모로 국내 최다 보트 제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11개 나라 2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초청돼 국내 업체들과 1:1 상담을 가졌습니다. 또 해양 레저 산업을 소개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부산 야경 요트 투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행사도 진행됐고 보트 유저들의 소통을 위한 동호회관,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 등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실제 그런 삶을 산 고려시대 장군이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민 최영 장군을 일컫는데요. 남구 간만동 주민들이 장군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간만동에 있는 한 사당.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사당의 모신 신은 최영 장군. 600여 년 전인 고려말 명장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특히 부산포 일대 출몰하는 왜구를 격파해 백성들의 소신이 됐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조선시대부터 매년 음력 4월 20일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사당의 이름은 장군의 시호를 딴 무민사입니다. 간만동 무민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 철거되자 주민들이 보존회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 지난 1968년 재건립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4차례 제를 지내다 중건 이후 양력 4월 20일을 기해 한 차례만 지냅니다. 무민사는 간만동을 비롯해 수영동과 범일동 등에도 있습니다. 장군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간만동은 장군의 직계 후손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인연이 깊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치다는 뜻을 가진 간만동이란 이름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최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 호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고 청맹철도하신 그런 정신으로 받들어 가지고 온 동민이 전부 다 뜻을 같이 하여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제사.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수용동은 22일 오후 8시 무민사에서 당산제를 지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수년째 무료 밑반찬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사상구 덕포동 갤러리 부엌에서 이번엔 생신을 맞은 어르신에게 작지만 정성이 담긴 생신상을 선물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강선대 행복마을. 오늘도 갤러리 부엌가는 밑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른 분위기. 생선과 잡채 등 생신상에 오를 반찬이 만들어집니다. 생신을 맞은 8분의 어르신을 직접 초청해 생신상을 차리는 날. 부엌가는 어느새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다. 갈수록 인심이 각박해지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지만 이 덕포동의 이웃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항상 감사한다고 늘 자랑도 하고 그랬었어요. 놀러 가면 여기 우리 동삼세는 할머니들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특히 수년째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래 해드리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생신 잔치를 마친 귀갓길에는 간식거리와 음식 그리고 작은 선물이 어르신 손에 들려집니다. 흐뭇하죠. 집에서 못하는 걸 구해오고 동에서 이렇게 그러고 갤러리 단체 모임에서 하니까 고맙습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마련되는 생신상 차리기.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덕에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역사적 현장이 아닌 외딴 곳에 방치된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를 옮기자는 주민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 이후 구포 지역 주민들에 이어 구포시장 상인들도 서명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95년 구포대교 옆 제방에 세워진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입니다. 매년 3월 29일 여기서 기념식이 열리지만 정작 주민들은 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3월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를 역사성에 맞는 장소로 옮기자는 구포 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펼쳐진 데 이어 최근에는 구포시장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벌써 전체 상인의 3분의 1에 가까운 400여 명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지나쳐도 사실상 거기가 기념비가 거기 있은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기념비는 거기 있을 곳이 아니고 실제 만세 운동을 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구민들과 구포시장 상인들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마 올해 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은 지식인 중심의 다른 만세운동과는 달리 상인과 학생, 농군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됐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자부심도 큽니다. 표지석이 있는 시장 입구에 쌈지공원을 만들고 기념비를 옮겨오는 게 목표입니다. 기념비가 우리 구포시장에 입구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포시장 상인들은 과거에 옛날에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상인에는 구성원 서명운동이 끝나면 구포장날 하루 최대 5만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50분쯤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가게 업주인 60대 여성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60대 여성은 얼굴과 등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 장애인 복지관은 매년 지역의 명사를 초청해 장애인 체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험을 통해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바퀴만 굴리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 게 많습니다. 실제 거리로 나서보면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활동 보조인 없인 낮은 경사도 아찔한 절벽입니다. 살려주세요. 엄청 위험하고요. 이런 게.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고 건너는데 절반도 안 돼 빨간불로 바뀝니다. 건너와서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1cm밖에 안 돼 보이는 턱을 오르지 못합니다. 차량 차단봉도 장애물입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 체험입니다. 저시력 장애 체험용 고글을 쓰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듭니다. 나머지 빈손은 앞을 향합니다. 사물의 색상과 형태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희 남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처럼 보행자가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남구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사초청 장애인 보행환경 체험 행사입니다. 곳곳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힘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런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자. 실제 이 행사를 통해 일부 보행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늘리고 울퉁불퉁한 보도 블록도 교체했습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1년 부산에선 처음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사로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송도 오션파크는 부산에서 유일한 해안가 대규모 광장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훌륭한 곳이지만 이 부지는 지금까지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곳에서 각종 공연과 영화 등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왼편 송도 오션파크입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도심 광장으로 면적만 2만 제곱미터에 육박합니다. 한때 광장 일부가 오토 캠핑장으로 운영됐지만 각종 민원과 운영상의 문제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 광장을 활용하려 했지만 뚜렷한 용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지껏 이렇게 조금 이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송도 오션파크가 활용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광장이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펼치고 각종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는 지난달부터 일반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행사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주말마다 초등학생을 위한 체육학교를 열고 부산관광공사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특히 6월 2일에는 영화의 전당이 광장을 영화관으로 꾸미고 부산문화재단은 플리마켓을 엽니다. 복합문화광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문화예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힐링의 장소, 그다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편 송도 오션파크는 매립지여서 법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매립 목적 이외의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10년 기한이 마무리되는 2025년 11월 이후 서구는 각종 문화공연시설 등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비행기 노선이 재개되면서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출장을 다녀온 의회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 또다시 줄줄이 출장길에 오르는데요. 국외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외여행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예산을 들여 우수 정책을 배워오겠다는데 그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6박 8일간 스페인에 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국외 출장길에 오르는 겁니다. 의원 17명이 출국하는데 1억 넘는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사하구 의회도 다음 달 중순 호주로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지 5개월 만입니다. 연제구 의회는 지난해 연말 일본을 다녀온 데 이어 다음 달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서구의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데 이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호주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 달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본물 터지듯 재개되고 있는 기초의회 국외 출장.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대다수 일정이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출장지 자체가 지역과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연수를 떠나는 의원이 이를 직접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해운대구 의회 국외 출장 심의에서 한 의원은 스페인과 해운대구가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국외 출장에서 벤치마킹한 정책을 지역에 실제 도입하는 사례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시민들 역시 의원들이 왜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지 당위성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그거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 항시근으로 반대입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지 투어만 하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조금 더 시내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연수라고 하면은 연수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건 그냥 투어 여행이잖아요. 자기네들 따지고 보면 놀러 가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식적인 사전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조 자체의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후에 퇴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는 않던지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출국 30일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개최를 해서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현재 기획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장 결과 보고서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적절하지 않은 일정이 추가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서부산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드림 카페를 21일부터 운영합니다. 희망드림 카페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서부산 산업단지 재직 근로자들에게 커피 트럭을 활용해 커피와 다과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페 이용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상시 진행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가 21일과 22일 양일간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변화 시대의 방송, 단절과 연속 사이에서 미래모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 관련 신기술과 콘텐츠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편 21일 열린 케이블 방송사업자 기획 세션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계와 지자체,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부산시 체육회와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지난해 단체전 우승에 이어 올해 용문클럽이 우승하며 2년 연속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2023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15명을 모집합니다. 국제 로타리 366일 지구 부산 낙동 로타리 클럽의 6개 클럽은 지난 11일 부산시 사상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13일 프레쉬 컴퍼니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과 성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